아직도 그런 원피스 입고 다니세요? 동창회가 열린 호텔 연회장은 천장이 높았고 조명은 괜히 사람 얼굴을 더 또렷하게 드러냈다. 정수연은 입구에서부터 잠깐 멈춰서서 가방 끈을 다시 고쳐쥐었다. 누군가 일부러 크게 던진 말이 귀에 걸렸지만 누가 했는지는 굳이 돌아보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는 얼굴들이었기 때문이다. 원탁마다 이름표가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이미 3, 4, 5 모여 앉아 있었다. 수연은 자기 이름이 적힌 자리를 찾다가 잠깐 주저한 뒤 그쪽으로 걸어갔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났다. 그 소리에 몇 명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어머, 수연이 왔네. 반가운 척하는 목소리.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시선은 그렇지 않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훑고 다시 얼굴로 돌아오는 눈길. 누군가는 잔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을 내리다 말았다. 결혼했다더니 남편은 뭐해? 그러게. 사진 보니까 그냥 평범하던데? 아, 그래도 결혼은 잘했나 보네. 요즘 집값이 얼만데? 수연은 웃으려고 했지만 입꼬리가 생각처럼 올라가지 않았다. 대신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물이 식어 있었다. 근데 너 회사 그만뒀다며? 누군가 툭 던지듯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결혼하면서. 아, 전업주부? 그 말에 테이블 위 공기가 아주 잠깐 멈췄다가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 요즘 세상에 전업주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남편이 돈 잘 버나 보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다. 수연은 괜히 손가락으로 컵 가장자리를 문질렀다. 그 순간 누군가 웃으면서 말했다. 야, 그래도 오늘 모임 장소는 내가 제일 싼 거 입고 온 것 같아. 누군가 웃었다.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같이. 수연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웃는 얼굴들. 너무 자연스러워서 장난처럼 보이기도 하는 얼굴들. 그게 편해서. 아, 집에서 입는 거. 또 웃음. 이번에는 조금 더 컸다. 수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는 척했다. 화면에는 아무 알림도 없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현관에 잠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대로 방문을 닫고 들어가 침대 끝에 앉았다.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였다. 잠깐, 정말 잠깐 참으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어깨가 먼저 내려앉았다. 김정희는 TV 소리를 줄이면서도 화면을 보지 않았다. 드라마 속 인물들이 울고 웃고 있었지만 정희의 시선은 거실 시계에 가 있었다.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정희는 괜히 손에 쥔 리모컨을 한 번 더 눌렀다. 이미 소리는 충분히 작아졌는데도 현관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보통 이 시간쯤이면 수연이 들어왔다. 다녀왔어요 하고 구두를 벗는 소리,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는 소리. 그 순서가 늘 비슷했다. 정희는 그 소리를 굳이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몸이 먼저 알아서 듣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없었다. 정희는 리모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잠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귀를 기울이면 들릴 것도 같은데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웅웅거렸다. 그때 아주 조심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철컥. 문 여는 소리였다.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 그리고 신발을 벗는 소리도 평소보다 훨씬 작았다. 마치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정희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일부러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 배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수연은 거실로 들어오지 않았다.
보통 같으면 거실을 한 번은 꼭 지나갔다. 그런데 오늘은 바로 안쪽으로 향하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방문이 닫히는 소리. 쾅도 아니고 탁도 아니었다. 아주 조심스럽게 닫는 소리였다. 정희는 그제야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잠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바로 일어나지 않았다. 괜히 지금 들어가면 며느리가 더 숨을 것 같아서였다. 정희는 대신 주방으로 갔다. 싱크대 앞에 서서 컵을 하나 꺼냈다. 컵을 꺼내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다. 정희는 물을 따르다 말고 손을 멈췄다. 안쪽에서 아주 작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억지로 삼키는 소리. 그리고 더 작은 소리. 훌쩍이는 소리였다. 정희는 그대로 컵을 내려놓았다. 물은 절반쯤 찬 상태였다. 컵 가장자리에 물방울이 조금 튀었다. 정희는 그 물방울을 닦지 않았다. 대신 안쪽 방문 앞으로 갔다.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크를 하려다 말고 손을 내렸다. 괜히 노크를 하면 며느리가 더 숨을 것 같았다. 정희는 문 너머로 말했다. 수연아. 대답이 없었다. 물 마셔. 그 말도 대답이 없었다. 정희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다시 놓았다. 억지로 열고 싶지 않았다. 대신 문 앞에 물컵을 내려놓았다. 컵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나중에 나와서 마셔. 그렇게 말하고 정희는 돌아섰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지만 이번엔 TV를 켜지 않았다. 정희는 그냥 창밖을 봤다. 이미 해는 져 있었고 맞은편 아파트 불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누군가의 집에는 불이 켜지고 누군가의 집에는 꺼져 있고 그게 반복됐다. 정희는 그 불빛들을 보며 문득 처음 수연을 봤을 때를 떠올렸다.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수연은 항상 고개를 조금 숙이고 다녔다. 인사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뭔가를 물을 때도 눈이 늘 바닥이나 테이블 끝이나 사람 어깨 너머 어딘가를 보고 있었다. 정희는 그게 예의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늘 도망갈 길을 먼저 찾는 사람의 눈이었다. 정희는 그때 그걸 알아봤어야 했다. 소파 옆 테이블 위에 수연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아마 급하게 들어오면서 가방에서 꺼내놓은 모양이었다. 화면은 꺼져 있었다. 정희는 한동안 그 휴대폰을 바라봤다. 손을 뻗지 않았다. 괜히 들여다보는 게 며느리를 더 몰아붙이는 것 같았다. 그때 방문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발이 바닥을 살짝 끄는 소리,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수연의 얼굴이 문틈 사이로 보였다. 눈은 부어 있었고 코끝이 빨갰다. 수연은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잠깐 멈췄다. 정희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말했다. 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컵을 들고 가려다가 손이 조금 떨렸다. 물이 컵 가장자리까지 찰랑였다. 수연은 한 모금 마시고 컵을 싱크대에 놓았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정희가 그 등을 보고 말했다. 동창회. 수연의 등이 굳었다. 정희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말을 바꿨다. 춥다. 창문 좀 닫아.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창문을 닫았다. 손이 여전히 조금 떨리고 있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더 확신했다. 밤이 깊어질 때까지 집안은 조용했다. 민재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정희는 일부러 먼저 자지 않았다. 불을 다 끄지 않고 거실 스탠드만 켜두었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에서 소리가 났다.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문 여는 소리. 다녀왔습니다. 민재의 목소리였다. 정희는 그래라고 하지 않았다.
민재는 어둡지 않은 거실을 보고 잠깐 멈췄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정희는 소파에 앉은 채 민재를 봤다. 수연이는? 민재가 잠깐 멈췄다. 안쪽 방문 쪽을 봤다. 벌써 잤나? 정희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위를 턱으로 가리켰다. 저기. 민재는 그제야 테이블 위에 놓인 수연의 휴대폰을 봤다. 민재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정희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너 알고 있었지?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뭐요? 정희는 다시 한번 말했다. 동창회에서 무슨 얘기 나오는지. 민재는 입술을 때려다 말았다. 그리고 다시 다물었다. 그 잠깐의 망설임이 정희에게는 충분한 대답이었다. 정희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너는 알고 있었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희는 그를 더 몰아붙이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방을 향해 걸어갔다. 방문 앞에 서서 이번엔 노크를 했다. 수연아. 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내일 아침 같이 나가자. 수연의 대답은 없었지만 정희는 그 말이 들렸다는 걸 알았다. 정희는 돌아서며 아주 낮게 덧붙였다. 집에서만 울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희는 거실불을 끄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정희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지만 밥솥을 열지 않았다. 국을 데우지도 않았다. 냉장고 문만 한번 열었다가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닫았다. 부엌에는 물 끓는 소리도 프라이팬 소리도 없었다. 수연은 방문을 열고 나오지 않았다. 정희는 일부러 방문 앞을 지나가며 발소리를 냈다. 그래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자꾸 방문 쪽으로 시선이 갔다. 9시가 조금 넘어서 민재가 출근 준비를 하며 나왔다. 넥타이를 매다가 식탁 위를 보고 멈췄다. 오늘 아침 안 먹어요? 정희는 신문을 넘기며 말했다. 밖에서 먹어. 민재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다시 넥타이를 메었다. 수연이는? 정희는 신문을 덮었다. 어제 내가 먼저 말을 했어야지.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현관 쪽으로 갔다. 구두를 신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안쪽 방문 쪽을 봤다. 하지만 끝내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정희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의 방문 앞으로 갔다. 이번엔 노크를 했다. 수연아. 안에서 작은 움직임 소리가 났다. 이불이 스치는 소리, 발이 바닥에 닿는 소리. 문이 조금 열렸다. 수연은 어제보다 더 말라 보였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다. 정희는 며느리를 오래 보지 않았다. 대신 식탁 쪽을 가리켰다. 나와.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나왔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수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희는 밥을 차리지 않았다. 대신 물만 2컵 따랐다. 오늘 어디 안 가도 돼. 수연의 손이 컵을 쥐는 순간 잠깐 멈췄다. 집에만 있을 거야? 정희의 질문은 다그치는 게 아니었다. 확인하는 말이었다. 수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더 묻지 않았다. 수연은 물을 몇 모금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보고 테이블 위에 놓인 수연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알림 표시가 쌓여 있었다. 정희는 비밀번호를 묻지 않았다. 수연이 전날 직접 풀어줬기 때문이다. 화면이 켜지자 단체 채팅방 알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어제 사진 더 올림. 수연 얼굴 왜 잘렸냐 키읔키읔.
야, 근데 진짜 그때 얘기 기억 안 나? 그때 내가 갑자기 사라진 거 아직도 미스터리임. 정희는 메시지를 하나씩 넘겼다. 손가락이 점점 빨라졌다. 누군가는 장난처럼, 누군가는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는 일부러. 그게 더 잔인했다. 정희는 화면을 멈췄다. 한 메시지에서였다. 그때 우리 중에 누가 대신 뒤집어 쓴 거였지? 정희의 손이 멈췄다. 정희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화면을 다시 위로 올렸다. 어제 올라온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시 봤다. 수연의 얼굴은 대부분 반쯤 잘려 있거나 뒤에 가려 있거나 일부러 초점이 흐려진 사진들이었다. 정희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연락처를 열었다. 그리고 이름 하나를 찾았다. 박은주. 정희는 바로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번호를 한번 눌렀다가 지웠다. 그리고 다시 저장 목록을 내렸다. 한상도. 그 이름에서 손이 멈췄다. 정희는 그 이름을 오래 바라봤다. 그때 방문 쪽에서 소리가 났다. 수연이 화장실로 가는 소리였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연은 정희의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숙인 채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정희는 그제야 결심한 듯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날 오후 수연의 휴대폰은 계속 울렸다. 단톡방 알림. 개인 메시지. 야, 왜 말 안 해? 어제 기분 나빴어? 농담도 못 받아? 수연은 침대에 앉은 채 휴대폰을 보지 않았다. 화면이 켜질 때마다 수연은 그냥 뒤집어 놓았다. 진동이 침대 위에서 계속 울렸다. 정희는 방문 앞을 지나가다가 그 진동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멈췄다. 정희는 그제야 문고리를 잡았다. 수연아. 이번엔 수연이 바로 대답했다. 네. 정희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안은 커튼이 반쯤 쳐져 있었고 낮인데도 어두웠다. 수연은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손에 휴대폰을 쥐고 있었지만 화면은 꺼져 있었다. 정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때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해봐.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희는 기다렸다. 한참 뒤에야 수연이 입을 열었다. 그때 목소리가 떨렸다. 체육관에서 누가 창문 깼는데. 수연은 거기까지 말하고 더 말을 못했다. 숨이 막힌 것처럼 입술만 움직였다. 정희는 끼어들지 않았다. 그때 다들. 수연은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다. 제가 말리다가. 수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제가 한 걸로 됐어요. 정희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선생님이. 증거 없다고. 애들 말만 듣고. 수연은 그 뒤를 더 잊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더 숙였다. 정희는 그제야 이해했다. 왜 수연이 사람들 눈을 못 마주치는지, 왜 늘 먼저 물러나는지, 왜 자기 자리를 끝에 두는지. 정희는 수연의 손등 위에 조용히 자기 손을 올렸다. 그 뒤로 아무도 안 말렸지.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정희는 그 침묵이 대답이라는 걸 알았다. 그날 저녁 민재는 또 늦게 들어왔다. 집 안 분위기가 평소와 다른 걸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느낀 듯했다. 엄마 수연이. 정희는 민재를 봤다. 너 그 얘기 들었을 때. 민재는 굳었다. 그때 왜 그냥 넘어갔어? 민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겨우 말했다. 이미 끝난 일인 줄 알았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한테는 끝난 일이었겠지. 정희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날 밤 방에 들어가서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예전 회사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예전에 쓰던 USB 하나. 정희는 그걸 손에 쥐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가 끝내줄게. 정희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거실 스탠드만 켜둔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지지 않았고 집안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초침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정희는 손에 쥔 USB를 한 번씩 더 만졌다. 오래된 플라스틱의 모서리가 손바닥에 닿았다. 수연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민재는 안방에서 나와 한 번 거실을 기웃거리다가 정희와 눈이 마주치자 아무 말 없이 다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예전 일을 떠올렸다. 아주 오래전, 아직 회사를 다니던 시절, 정희는 관리 쪽 일을 했다. 숫자와 서류, 기록과 시간표, 누군가는 귀찮아하는 일들이었지만 정희는 그런 것들이 남기는 흔적을 믿었다. 사람 말은 바뀌어도 기록은 남는다는 걸 그때 배웠다. 정희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부팅하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화면이 켜지자 정희는 USB를 꽂았다. 폴더는 하나뿐이었다. 연도별로 정리된 파일들이 보였다. 오래된 영상 파일, 사진 파일, 그리고 몇 개의 문서. 정희는 그걸 다 열어보지 않았다. 이미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었다. 예전에 한번 아주 우연히 그 사건을 정리해둔 사람을 통해 받았던 것들이었다. 그때는 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다. 아니, 쓰고 싶지 않았다. 정희는 화면을 닫았다. 그리고 연락처를 열었다. 첫 번째로 건 번호는 예전에 같이 일하던 후배였다. 나야, 정희. 전화기 너머에서 잠이 덜 깬 목소리가 들렸다. 선배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정희는 짧게 말했다. 기록 하나 확인해야 돼. 잠깐의 침묵. 그거 설마 그 학교 건? 정희는 대답 대신 말했다. 지금도 남아있지. 후배는 한숨을 쉬듯 숨을 내쉬었다. 나만은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접근 힘든데 방법은 있겠지. 후배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주소 하나를 불러줬다. 내일 아침 일찍 오세요. 정희는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다. 새벽이 밝아올 즈음 정희는 외투를 입었다. 수연은 아직 자고 있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다. 정희는 방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나왔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정희는 택시를 타고 오래된 건물 앞으로 갔다. 간판은 바뀌어 있었지만 구조는 그대로였다. 예전 교육청 자료 보관소로 쓰이던 건물이었다가 지금은 기록 관리 쪽 사무실로 쓰는 곳. 후배는 정희를 보자마자 커피도 권하지 않고 안쪽으로 데려갔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컴퓨터 화면에 오래된 목록들이 떴다. 연도, 학교, 사건 번호. 정희는 연도를 말했다. 그해 봄. 후배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목록이 좁혀졌다. 여기 있네요. 파일 이름은 건조했다. 시설물 파손 사고 보고. 정희는 그 파일을 열었다. 문서 안에는 그날의 상황이 간단히 정리돼 있었다. 피해, 조사, 처분, 그리고 가해자 이름. 정희는 그 이름들을 봤다. 수연의 이름이 있었다. 정희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다. 그 아래에 다른 이름들도 있었다. 하지만 처분란에는 수연 이름만 적혀 있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때 CCTV 있었어요. 근데 보관 기간이.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원본은? 후배는 정희를 한참 보다가 말했다. 공식 기록에는 없는데. 그리고는 모니터를 몇 번 더 넘겼다.
이전 서버 백업 쪽에 흔적은 있어요. 정희의 눈이 조금 달라졌다. 후배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완전한 영상은 아니고 몇 분 정도만 남아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 후배는 파일 하나를 열었다. 화면에는 흔들리는 복도 화면이 떴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사람들 실루엣은 보였다. 수연의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 후배는 화면을 멈췄다. 이거 복사해 가세요. 정희는 USB를 내밀었다. 돌아오는 길 정희는 택시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다. 사람들, 차들, 가게들. 모두 평소와 다를 게 없는데 정희만 다른 시간을 걷고 있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니 수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정희는 외투를 벗으며 말했다.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정희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새로 받은 파일을 열었다. 수연도 문 앞에 서서 그걸 봤다. 영상이 재생됐다. 짧았다. 하지만 충분했다. 수연은 화면을 보다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다시 고였다. 그때 아무도 안 봤다고.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본 사람은 있었어. 다만 묻혀 있었을 뿐. 정희는 노트북을 닫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증거는 됐어. 정희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USB 2개와 몇 장의 출력된 서류가 들어 있었다. 정희는 그걸 정리하며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는 말로 끝낼 단계는 지났어. 수연이 정희를 봤다. 정희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늘 그 애들 다시 만나. 수연의 눈이 커졌다. 그걸로 끝내자. 호텔 로비는 저녁이 되자 낮보다 더 밝아졌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조명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돼 사람들이 걸을 때마다 발밑이 반짝였다. 수연은 그 빛이 눈에 부담스러웠다. 너무 환해서 숨을 곳이 없는 느낌이었다. 정희는 그런 수연보다 반 발짝 앞에서 걸었다. 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딱 정해진 속도였다. 마치 이미 이 장면을 여러 번 머릿속으로 걸어본 사람처럼. 어디로 가는지 다들 알고 있을까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는 대답 대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모르게 하는 게 오늘 포인트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가 올라갔다. 수연은 손을 가볍게 쥐었다 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다. 연회장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다. 어제와 같은 복도, 같은 카펫, 같은 벽 조명. 다른 건 공기였다. 어제는 웃음과 술 냄새가 섞여 있었는데 오늘은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텅 빈 공간 같았다. 정희는 연회장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문을 열었다. 안에는 이미 몇 명이 와 있었다. 상도, 그리고 은주, 그리고 다른 2명. 4사람은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고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커피를 앞에 두고 있었고 누군가는 물만 앞에 두고 있었다. 수연이 들어오자 공기가 더 굳었다. 수연아. 은주가 먼저 말을 걸었다. 목소리는 어제보다 한 톤 높았다. 갑자기 여기로 다시 부르셔서 무슨 일이야? 정희는 인사하지 않았다. 대신 연회장 문을 닫고 안쪽으로 들어왔다. 다 왔네. 정희는 그렇게만 말했다. 그리고 가방에서 노트북과 작은 빔 프로젝터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차분히 올려놓고 콘센트를 찾았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4사람은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이게 뭐예요? 상도가 물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고 노트북을 켰다. 부팅 화면이 뜨는 동안 연회장은 너무 조용해서 펜 돌아가는 소리까지 들렸다. 정희는 USB를 꽂았다.
딱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수연은 그 소리에 심장이 같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어제 너희가 했던 말. 정희가 입을 열었다. 그때 얘기 끝까지 하자고 했지. 은주가 억지로 웃었다. 아니, 그냥 분위기가 좀 그랬잖아요. 다들 옛날 생각도 나고. 정희는 그 웃음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옛날 얘기. 정희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화면이 벽에 크게 떴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복도 화면이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몇 초 뒤 아이들 모습이 나타났다. 그리고 수연, 그리고 상도, 그리고 은주. 누군가 숨을 들이켰다. 이게 뭐예요? 상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영상을 계속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누군가 수연의 가방을 바닥에 던졌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리는 척하다가 그냥 서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 창문 쪽으로 밀쳤다. 유리가 깨지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직전까지는 분명히 찍혀 있었다. 영상이 끝났다. 연회장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정희는 노트북을 닫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위에 출력된 서류를 하나씩 꺼냈다. 이건 그날 사건 기록. 서류를 상도 쪽으로 밀었다. 이건 당시 조사보고서. 이번엔 은주 쪽으로. 그리고 이건 그 뒤에 학교에서 처리한 문서. 마지막 한 장은 테이블 가운데에 놓았다. 정희는 그제야 네 사람을 천천히 둘러봤다. 이 중에 얘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 정희는 수연을 보지 않았다. 대신 서류 위에 적힌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정수연.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는 다들 뭐? 정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런데 은주가 말을 잇지 못했다. 상도가 고개를 숙였다. 그땐 애들이었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애들이었지.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다. 그래서 지금 어른이 된 너희를 부른 거야. 정희는 수연을 봤다. 내가 말해.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다리가 굳어 있었다. 대신 손을 꽉 쥐었다. 정희는 기다렸다. 연회장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수연은 결국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저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은주가 고개를 들었다. 근데 내가. 정희가 끼어들었다. 영상 다시 볼까? 은주는 입을 다물었다. 정희는 상도를 봤다. 너는. 상도의 어깨가 움찔했다. 내가 시작했지. 상도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희는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았다. 대신 다음 말을 꺼냈다. 이거 그냥 여기서 끝낼 수도 있어. 네 사람의 눈이 동시에 정희에게 향했다. 대신 정희는 말을 끊었다. 수연한테 그리고 기록에 제대로 남기고 끝내. 정희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사과문. 그리고 사실 확인서. 이거 안 쓰면? 누군가 물었다. 정희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그럼 이거 들고 교육청이랑 회사랑 다 돌아다닐 거야.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숨을 크게 들이켰다. 정희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 상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다. 펜 주세요. 정희는 말없이 펜을 내밀었다. 은주도 다른 둘도 결국 하나씩 펜을 잡았다. 종이에 펜이 긁히는 소리가 연회장 안에 유난히 크게 들렸다. 수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손이 떨렸다. 정희는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 쓰고 나서 정희는 서류를 하나씩 바다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끝이야. 상도는 고개를 들었다. 미안하다. 수연은 그를 보지 않았다. 정희는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미안하면 다시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말 꺼내지 마. 정희는 수연을 돌아봤다. 가자. 연회장 문을 나서는 순간 수연은 처음으로 허리를 조금 폈다. 어깨에 얹혀있던 무게가 아주 조금 내려간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호텔 연회장 문이 열렸다. 어제와 같은 조명, 같은 냄새, 같은 원탁. 그런데 분위기는 달랐다. 어제는 웃음이 먼저였다면 오늘은 숨소리가 먼저였다. 사람들이 들어오면서도 서로 눈치를 봤다. 수연은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 정희는 그 옆에서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정희의 발걸음은 일정했다. 마치 이 공간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테이블 한가운데 상도가 있었다. 그의 웃음은 어제보다 훨씬 얇았다. 옆에 앉아있던 여자애가 수연을 보자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다른 애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정희는 아무 인사도 하지 않고 빈자리에 앉았다. 수연은 정희 옆에 섰다. 앉으려다 말고 잠깐 서 있었다. 정희가 고개를 들었다. 앉아. 수연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어제보다 더 크게 들렸다. 사람들 눈이 동시에 모였다. 정희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 다음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어제 너희가 했던 말 다시 해봐. 누군가 웃으려다 말았다. 웃음이 목에서 걸렸다. 아, 그게 그냥 장난이었지. 정희는 그 말을 끊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장난이라는 말이 더 쉽게 나오게 일부러 시간을 줬다. 정희는 상도를 바라봤다. 너는? 상도가 억지로 웃었다. 저도 그냥 분위기 띄우려고. 정희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다. 아무도 봉투를 열지 않았는데 봉투가 올려지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봉투로 쏠렸다. 정희는 봉투를 손가락으로 톡 쳤다. 소리가 작게 났다. 그때 그 일, 카메라 있었어. 누군가 숨을 들이켰다. 그 숨이 얇게 떨렸다. 정희는 봉투를 열었다. 종이가 아니라 USB 하나가 나왔다. 정희는 그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정희는 말없이 연회장 벽면에 있는 빔 프로젝터 쪽을 가리켰다. 상도는 그쪽을 바라보지 못했다. 대신 테이블에 있는 물잔만 내려다봤다. 정희가 말했다. 틀어. 상도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물기가 얇게 떠 있었다. 이걸 왜? 정희는 처음으로 말에 힘이 실렸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단단했다. 어제도 너희는 왜였지? 정희는 수연을 한번 보고 다시 테이블을 둘러봤다. 왜 전업주부냐? 왜 그런 옷 입었냐? 왜 남편 숨기냐? 왜 기억하냐? 정희는 잠깐 멈췄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이제 내가 왜야? 정희가 상도를 바라봤다. 틀어. 상도는 천천히 일어나 빔 기기 쪽으로 걸어갔다. 손이 떨려 리모컨을 몇 번 눌렀다. 화면이 켜졌다. 하얀 화면이 연회장 벽에 크게 떠올랐다. 영상이 재생됐다. 교실 복도, CCTV 각도. 화면이 흔들리고 아이들이 몰려 있었다. 누군가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고 사람들이 발로 차는 장면이 지나갔다. 그 가운데 수연이 있었다. 수연은 누군가를 막으려다 밀려났다. 손이 흔들렸고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상도가 있었다. 상도는 웃으며 누군가를 부추기는 장면이 잡혔다. 손으로 누군가의 어깨를 밀치고 가방을 집어 던지는 장면이 있었다. 영상이 끝나자 연회장 안이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 속에서 정희가 말했다. 그 애가 도망친 게 아니야.
정희는 수연을 보지 않았다. 수연을 보면 수연이 무너질까봐. 대신 정희는 테이블 위 손가락을 곧게 펴며 말했다. 너희가 도망가게 만든 거야. 누군가 울컥하며 입을 열었다. 그때는 다 어렸고. 정희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하는 듯 보였다. 그 순간 사람들의 어깨가 조금 풀렸다. 정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어렸으면 지금은 어른이지. 정희는 수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수연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수연은 이를 악물고 있었다. 눈물이 떨어지려는 걸 눈꺼풀로 버티고 있었다. 정희가 수연에게 말했다. 한마디만 해. 수연은 목이 꽉 막힌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정희는 억지로 밀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게 말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수연은 손끝으로 무릎을 꽉 눌렀다. 손이 떨렸다. 수연은 숨을 들이쉬고 또 들이쉬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다. 그때 목소리가 작았다. 하지만 연회장 안은 너무 조용해서 그 작은 목소리가 다 들렸다. 그때 내가 잘못한 거 없었어. 수연은 마지막 단어에서 숨이 끊겼다.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갔다. 수연은 손등으로 닦지 않았다. 닦으면 더 쏟아질 것 같아서 그냥 두었다. 정희는 수연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수연이 혼자 서 있는 느낌이 들지 않게 그 자리를 지켰다. 연회장이 끝난 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피했다. 누구도 먼저 인사하지 않았다. 누구도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바닥을 보며 휴대폰을 쥐며 어깨를 움츠리며 나갔다. 상도는 끝까지 남아 있었다. 연회장 불이 하나씩 꺼져가며 테이블 위만 남은 빛이 상도의 손등을 비췄다. 상도는 정희에게 다가오지도 못하고 수연에게도 다가오지 못했다.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수연은 연회장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 정희는 며느리 옆에 섰다. 수연은 어제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눈은 여전히 부어 있었지만 걸음은 어제보다 단단했다. 그때 민재가 로비에서 달려왔다. 숨이 차 보였다. 양복상에 단추가 풀려 있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다. 민재는 수연을 보자마자 멈췄다. 수연의 얼굴을 보고 연회장 문틈 사이로 보이는 분위기를 보고 민재는 입술을 떼지 못했다. 정희가 민재를 보았다. 민재가 먼저 말했다. 수연아. 수연은 민재를 바라봤다. 그 눈빛이 원망인지 기대인지 포기인지 민재는 구분하지 못했다. 민재의 손이 공중에서 허공을 더듬었다가 내려왔다. 정희가 민재에게 말했다. 너 알고 있었지. 민재가 고개를 숙였다. 그때 수연이가 말 안 했어요. 정희는 민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저었다. 그 말하지 마.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정희는 민재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말할 수 없게 만든 거야. 정희는 민재가 움찔하는 걸 보고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너는 그걸 편하게 둔 거고. 민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수연이 민재를 바라봤다. 수연은 무언가를 말하려다 말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숨이 떨렸다. 정희가 수연을 돌아봤다. 집에 가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와 수연이 함께 로비를 지나가려는 순간 상도가 뒤에서 말했다. 수연아. 수연이 멈췄다. 하지만 뒤돌지 않았다. 상도가 한 걸음 다가왔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상도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미안하다. 수연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그 말 어제 했어야지. 상도는 입을 다물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민재를 한번 봤다. 민재는 움직이지 못했다. 수연은 민재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민재를 향해 말하지도 않았다.
수연은 정희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다. 호텔 출입문이 열리며 밤바람이 들어왔다. 수연의 머리카락이 조금 흩날렸다. 수연은 손으로 머리를 정리하지 않았다. 그 작은 바람조차 오늘은 그냥 맞고 싶었다. 정희가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앞으로 내가 결정해. 수연이 정희를 봤다. 정희는 담담하게 덧붙였다. 내가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내가 도와. 내가 남고 싶으면 내가 내 편이야. 둘 다 아니면. 정희는 말끝을 흐렸다. 그럼 그때도 내 편이야. 수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뒤에서 민재가 서 있는 모습이 창문에 잠깐 비쳤다가 사라졌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불은 꺼져 있었다. 정희는 현관불만 켰다. 그 작은 빛이 바닥에 길게 퍼졌다. 수연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다. 집안이 조용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아주 작게 들렸다.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왔다. 정희는 찻잔 2개를 꺼냈다. 수연이 좋아하던 잔이었다. 한쪽에 작은 금이 가 있었지만 정희는 그 잔을 버리지 않았다. 수연은 식탁에 앉았다.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을 천천히 펴봤다. 오늘 내내 꽉 쥐고 있던 손이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다. 정희가 찻잔을 수연 앞에 놓았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다. 수연은 찻잔을 바로 들지 않았다. 대신 그 김이 올라오는 걸 가만히 봤다. 정희는 맞은편에 앉지 않았다. 수연 옆자리에 앉았다. 같은 방향을 보며. 정희는 한참 있다가 아주 짧게 말했다. 내가 너 처음 봤을 때. 수연이 정희를 봤다. 정희는 수연을 보지 않고 찻잔만 봤다. 너 눈이 늘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았어. 정희는 잠깐 멈췄다가 찻잔을 천천히 돌렸다. 도망갈 길부터 찾더라. 수연은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대신 눈을 감았다. 숨이 조금 흔들렸다. 정희가 수연 옆에서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길이 하나 더 생겼어. 수연이 눈을 떴다. 정희는 수연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 대신 수연의 찻잔 옆으로 자기 손을 놓았다. 손이 닿지는 않았다. 닿지 않는데도 그 거리만으로 충분했다. 수연은 조용히 찻잔을 들었다. 뜨거운 온도가 손끝에 전해졌다. 수연은 한 모금 마셨다. 목이 따뜻해졌다. 창밖에서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누군가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도 나가는 소리도 없었다. 그저 밤이 천천히 흘러갔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수연의 찻잔이 비워지는 걸 보았다. 수연이 잔을 내려놓는 동작이 어제보다 덜 떨렸다. 정희는 그 모습만 보고 불을 하나 더 껐다. 거실이 더 어두워졌지만 식탁 위 작은 조명만은 남겨두었다. 빛은 식탁 위에만 머물렀다. 수연의 손등 위에도 정희의 손등 위에도